안녕하세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거나 사람 이름을 헷갈린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의 흐름을 놓치는 것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뇌 건강에 필수적인 특정 비타민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물질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건망증, 정신적 혼란, 심지어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의료 전문가들조차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뇌 건강과 건강한 노화 전문가 후안 비아르테 박사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저는 많은 남성과 여성분들을 도와왔습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활발한 정신과 강한 기억력, 그리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도 동일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잊혀진 비타민의 정체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비타민이 왜 뇌에 중요한지, 그리고 결핍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수치를 회복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잃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매일 뇌세포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답해 보세요. 최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행동이 변한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느 도시 또는 국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를 통해 이 정보가 어디에 필요한지 파악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신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상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노화의 일부로 여기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과학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뇌는 세월이 아닌 관리 소홀로 인해 노화됩니다. 우리가 뇌를 소홀히 다루는 가장 조용한 방식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 기능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우리 뇌에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씩 구조를 손상시키다가 어느 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을 잊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대화의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40% 이상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기억력 저하 증상을 겪는 노인분들에게는 단 하나의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핍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매일 봅니다. 환자분들은 스스로 알츠하이머라고 생각하며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간단하고 치료하기 쉬운 영양소 결핍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수년간 간과되어 왔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역사입니다. 손주들의 이름, 은행, 비밀번호, 그리고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통제력을 되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잊고 있던 이 비타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뇌에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여러 보충제와 의학 서적에도 등장하지만 여전히 가장 흔하게 의료 현장에서 간과되는 문제 중 하나이며 많은 이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에게 비타민 B12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타민은 뇌의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미엘린을 생성합니다. 미엘린은 전기선 절연체와 같아서 기억을 선명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신경세포는 손상되고 연결은 약해집니다.
그러면 뇌는 당신 삶의 조각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데 왜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까요? 결핍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통증을 느끼거나 눈에 띄는 신체적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서서히 잊기 시작할 뿐입니다. 더 피곤하고 혼란스러우며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더 안 좋은 점은 이러한 증상들이 종종 나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B12의 흡수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산제와 같은 약물은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좋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이 비타민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5명 중 1명꼴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비타민 결핍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B12가 부족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심각합니다. 기억력 상실 외에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심장마비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및 치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12를 잊혀진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잊고 의사들도 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당신의 뇌 역시 스스로를 잊게 됩니다. 이 비타민의 이름을 알았으니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왜 결핍 상태가 더욱 위험해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60세가 되면 뇌는 민감한 시기에 접어듭니다. 기능이 저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엔진을 잘 관리하고 좋은 연료를 사용하면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는 자연적으로 위산 분비량을 줄입니다. 이는 비타민 B12의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뇌 혈류량이 점차 감소하여 영양소 전달이 어려워집니다. 신경세포의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인 미엘린의 양입니다. 이 미엘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뇌의 신경회로가 약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타민 B12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미엘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손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거나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감정을 조절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사벨님처럼 말입니다. 68세인 그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일 처리가 빨랐는데 요즘은 몸이 둔해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기분입니다. 이런 증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비타민 B12 수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된 뇌에는 위험한 수준임에도 정상 범위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뇌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손상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알아채야 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갑자기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침입자처럼 매일 조금씩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중요한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증상을 노화 현상으로 오해합니다. 피로나 우울감 같은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몸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에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잦은 건망증과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이나 물건을 둔 장소를 잊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손이나 발이 저리는 증상입니다. 이는 말초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곤합니다. 기분 변화가 잦아집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무기력하며 공허함을 느낍니다. 집중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단한 일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선호애와 신경의 변화로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고 가벼운 현기증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각각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겉보기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은퇴한 호세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72살에 그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그의 비타민 B12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는 운동 조정 능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건망증과 함께 짜증이 늘어나는 것도 또 다른 걱정스러운 신호입니다. 혹은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워 대화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타민이 어떻게 뇌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60세 이후 왜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뇌를 불이 밝혀진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과 기억 움직임은 도시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제 이 도로들이 특별한 물질로 포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포장재는 신경 신호의 전달을 보호하고 속도를 높입니다. 이 물질을 미엘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이 미엘린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미엘린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뇌의 도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길이 험해지면 정보 전달이 느려집니다. 신경세포 간의 소통에 오류가 생기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정신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비타민 B12의 역할은 그 이상입니다. 또한 필수적인 기능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 B12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뇌의 노화를 막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5해 동안 관찰했습니다. 비타민 B12 수치가 좋았던 사람들은 뇌 수축이 최대 50% 적었습니다. 이는 결핍 상태였던 사람들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손상 중 일부는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집벽에 물이 새는 것과 비슷합니다. 페인트가 벗겨져야 문제를 알지만 내부 손상은 오래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60살이 넘으셨다면 비타민 B12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일입니다. 이 비타민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보이지 않는 방해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막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식사를 잘 챙겨 드셔도, 예를 들어 고기, 달걀, 생선을 먹어도 비타민 B12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섭취가 아닌 흡수 과정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 비타민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상 속 몇 가지 요인들이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 흡수 과정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산제와 위산 억제제, 즉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같은 약들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위 속의 염산을 감소시킵니다.
염산은 음식 속 비타민 B12를 분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 결과 음식을 먹어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합니다. 매일 복용하거나 때로는 몇 년 동안 계속 먹기도 합니다. 뇌의 필수적인 비타민 흡수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위 수술도 관련이 있습니다. 위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위나장의 일부를 제거하는 비만 대사 수술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흡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감독하에 보충제로만 보충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문제입니다. 사교적 음주라도 위 점막을 자극하고 간을 손상시킵니다. 비타민 B12 대사의 중요한 두 가지 요인, 바로 매우 제한적인 식단입니다. 육류, 달걀, 유제품을 먹지 않는 식단은 전문가의 조언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결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나 장의 질환도 원인이 됩니다. 위축성 위염, 셀리악병, 궤양성 대장염 등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장에서의 비타민 활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66살의 라몬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오메프라졸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산 역류 때문이었죠? 그는 자신이 점점 더 잘 잊고 느려진다고 느꼈고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B12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후 그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읽기 쓰기 집중하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이나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시 이런 약들을 자주 사용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이 제때 도움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험 요인을 아셨으니 긍정적인 실제 회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고사 출신의 은퇴한 교수 74살의 엔리케 씨입니다. 그는 늘 교양 있는 독서가였고 십자 말풀이를 즐겼습니다. 스페인 역사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옛 동료들의 이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손자의 생일 날짜도 잊었습니다. 그 후에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후에 같은 이야기를 3번씩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카르멘은 알츠하이머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부부처럼 그들은 두려움에 잠겨 침묵을 지켰습니다. 엔리케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기억을 잃으면 제 자신을 잃는 겁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기억은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저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비타민 B12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기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습니다. 저희는 엔리케 씨의 경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류 증상 때문에 8회 넘게 매일 오메프라졸을 복용해왔습니다. 식사를 잘 챙겨 드셨음에도 몸에서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적절한 영양제 보충 식단 조절 정기 검사를 포함한 회복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건망증이 완화되었고 넉 달이 지난 지금은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사라졌고 현재 엔리케 씨는 다시 역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엔리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이 너무 빨리 늙는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원인은 단순히 필수 영양소의 결핍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만약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지? 하고 말입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비타민 B12는 뇌에 필수적이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치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적용하는 3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는 오직 동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되는 영양소입니다. 특별히 식단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면 다음과 같은 식품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의 간이나 닭의 간은 비타민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정어리와 연어에는 오메가3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달걀 전체에 특히 노른자와 좋은 품질의 기름기 적은 붉은 고기를 적당량 드십시오. 유제품을 잘 소화하신다면 숙성 치즈나 플레인 요거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평소 식단에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가 건강하여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화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위에서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비타민 B12의 흡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오메프라졸 같은 약을 드시거나 역류 증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식사를 천천히 하고 커피와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는 습관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눕지 않는 것 역시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많은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지침에 따라 영양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보충제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냥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아무 비타민 B12 제품이나 고르지 마시고 그 형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메틸코발라민 또는 히드록소코발라민 형태가 흡수율이 높고 더 효과적입니다. 섭취량과 방식, 즉 혀 밑에 녹이는 정제나 주사제 여부는 혈액 검사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문가의 감독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보충제는 식품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영양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섭취는 기억력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치를 높이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 결핍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간단하고 도스톱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혈당, 혈압, 중성지방 수치도 확인하지만 중요한 지표 하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60세 이후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 B12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참고 수치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검사 후 의사에게서 정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검사실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수치가 당신의 뇌에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 여러 증상을 봅니다. 정상 범위의 B12 수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수치가 400보다 낮다면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일 경우 주의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결과 보고서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타민 B12 수치 그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추가 검사가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첫 번째 검사는 혈중총 비타민 B12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만으로는 체내에서 활성화된 비타민의 양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호모시스테인 검사입니다.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기능적 비타민 B12 결핍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혈관 및 인지 기능 문제, 그리고 셋째는 메틸말론산입니다.
메틸말론산 MMA는 비타민 B12가 잘 활용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민감한 검사입니다. 세포 내에서 올바르게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모든 검사실에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가능하다면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 검사들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충제 섭취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거나 더 깊은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조기 발견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정신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오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건강 기억력 그리고 정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제때 행동하는 사람은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법은 60세 이상 환자분들께 권하는 것이며 당신의 삶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B12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예약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메틸말론산 검사도 받으십시오. 중요한 이름을 잊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둘째, 의사와 상의하여 제산제의 장기 복용을 점검하십시오. 혼자 두지 말고 질문하고 대화하세요. 당신의 경우에 더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셋째, 매주 비타민 B12의 천연 공급원을 포함하도록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식단에 달걀 정어리 간 치즈, 그리고 지방이 적은 고기를 포함시키세요. 만약 채식주의자이거나 흡수 장애가 있다면 보충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보충제 복용을 시작하십시오. 일반적인 제품 대신 의사와 상담하세요. 메틸코발라민 또는 히드록소코발라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기억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섯째, 이 정보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형제, 친구 또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조기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명료한 정신과 자립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늙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과 인생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작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안 비아르테 박사입니다. 뇌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 의사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분들은 명료한 정신과 사랑, 그리고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기고 소중한 분과 공유해 주십시오. 어느 도시나 국가에서 시청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것이 새로운 인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위한 더 많은 과학과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입니다.